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건데 맞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시선을 우리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우리 생존의 질과 양을 결정할 거예요. 한 기업인이 사제를 출연하고 자신의 한옥까지 기꺼이 배움터로 내놓았다. 우리나라 인문, 과학, 예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다. 세상에 없던 학교를 꿈꾼 학계 어벤져스들의 야심찬 도전은 올해로 3년째다. 영광입니다. 아니, 저 정말로 꼭 뵙고 싶었는데. 사람한테 문자 보내야 되겠네. 황석이 아나운서. 아니, 그러면 나한테 출세했네 그럴 거예요. 아, 뭐. 얘는 근데 요즘 거기 그 네. 부모님들도 사교육에 저항하는 이런 네, 운동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검명원이 이렇게 건명원에서 이제 그렇게 교수님께서 이제 인쇄를 양성을 했어요. 예, 예.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제 불안해하고 흔들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의문도 예. 던지고 도전도 하는. 근데 나와서 우리 사회 시스템은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예. 거기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생기죠. 네. 근데 이제 그 검명원을 이게 만들고 나니까 네.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아. 관심을 가져주실 때 우호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이건 뭐냐, 이미 사회가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사회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만 매년 각 영역으로 이런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파견을 시키는 심정으로 보내면은 사회가 조금씩 조금 변하겠죠. 변하죠. 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지만 누가 어떤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꿈을 꿀 때, 혹은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할지 네.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 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일들, 창의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다 견고한 사회의 벽을 뚫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분석해 놓고 있어요. 네. 아,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이런 것을 못하고 이런 게 어렵다. 네. 그런데 그 사회학자들이 해놓은 분석을 네. 자기 1인칭으로서의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의 분석과 네. 1인칭으로서 자기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네. 있을 때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어쩔 때는 매우 날카로운, 네. 어떨 때는 부드러운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러면 실현이 되고 그게 많았던 나라들이 지금의 이제 선진국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그렇죠.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우리는 젊은이들의 지금 고통이나 고뇌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고뇌와 고통이 있더라도 이런 그 고뇌와 고통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모험적일 필요가 있고 좀 더 거칠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문득 이제 교수님 그 강의를 이제 그 영상으로도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은 이게 뭐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때로는 게 정신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예. 그걸 또 이제 이끌어 나가고 예. 많은 분들이 강의하고 이것도 보통 체력 소모가 아닐 것 같은데 예. 지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냥 굉장히 그 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육체 노동보다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노동의 양이 네. 사람을 꼭 그만큼 지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네, 게 네.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감. 꿈이 있느냐 없느냐. 아. 이게 노동 강도가 아무리 세도 네. 사명감이 있으면은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건 있으세요? 운동 같은 건? 그러니까 하세요? 운동도 하죠. 운동도 그 하고 명상도 하고 네. 예, 하죠. 체력 관리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나한테 어떤 꿈이 있다. 네. 나한테 어떤 꼭 이루고 가야 될 사명이 있다. 자기한테 그것이 자각이 된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도 사실은 모두 다 꿈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내 꿈인지 정말 다른 사람 꿈인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생긴 누가 만들어진 꿈인지 이런 것도 인식 못하고 사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로 살려는 네. 그런 의지가 강하면은 네. 자기는 알게 돼요. 아, 알게 돼. 아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재단은 안 되겠지만 자기는 압니다. 대개 우리는 보편적인 이념, 네. 보편적인 가치 거기에 자기를 견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념이나 보편적으로 정해진 가치 그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 가치에다가 자기를 견주어 가지고 초라하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예. 그리고 우리는 보통 경쟁을 할 때 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한 자기는 자기로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저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경에 그런 말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인과 경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인과 경쟁하는 순간 자기 주도권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진보가 있죠. 아, 어제와 나, 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나를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삶의 기술일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매우 격렬해 보이고 치열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네, 맞아요. 그것은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고 아, 나와 경쟁하는 것은 좀 나약해 보이고 네.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이렇지만 이게 훨씬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떤 삶의 기술과 관련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생각의 결과로 지금까지는 살아오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중요한 무게중심을 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것은 다 밖에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건 다 밖에 있죠. 때 다 영어로 짓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아름다운 것은 다 밖에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타인은 더 위대해 보이고 네. 타인은 더 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고. 예, 근사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근사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선으로 자기를 보죠. 자꾸 비교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시선, 내 자발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영향력 밑에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재밌을 수가 없고. 네. 예.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강의를 지난번 듣고 나서는 그래 나도 참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 기준을 찾아보자. 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일찍 뺄 걸 그랬어요, 교수님. 일찍 만나서 이런 얘기 그러면 훨씬 더 일찌감치 행복해졌을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네네. 아이 그럼요, 안 늦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방에다 어디에 써놓든 제가 핸드폰에 들고 다니든 그 교수님 말씀 중에 내 멋대로 살아라.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려고요. 예. 예. 근데 그 내 멋이라는 게 참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예. 네, 뭐 나라는 것도 좋은 말인데 네. 거기에 멋이잖아요. 멋.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교육 방식이나 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얘기도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네.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은 단체 생활이나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에 안 맞는 사람 이런 느낌도 들고 하지만 예. 아 근데 좀 막 네. 나가면 안 돼요? 좀 막 나가면 이렇게 정을 맡아 좀 막 나가거나 네. 좀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좀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짜 자기 내면에서 나온 그 이기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게 말장난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타적인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이기심인데 그렇죠. 이타적인 결과를 그렇죠. 낸다. 되게 이 욕망이라는 것은 네. 매우 개방적인 거예요. 음.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보면 욕망이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아닌가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주 점잖은 분들은 나한테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욕망은 개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 다 그 윗세대의 욕망과 그다음에 아랫세대의 욕망 간의 차이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윗세대의 욕망을 대신 따르면은 버릇 있다.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버릇 있고 예의 바르게 되면은 이 아래 새 시대의 새로운 욕망은 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네요. 진짜. 예, 출현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의 바르고 이런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일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의 바르고. 저는 그 예의가 굳이 없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 기존의 예의로 새로 등장하는 젊은 사람들을 억누르면 안 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맞는 예의를 구축하게 허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버릇 있다, 버릇 없다. 네. 버릇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태어난 사람들이 그 버릇을 만들 때 전혀 참여하지도 않은 버릇이 태어나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있는 걸 따라야 되는 상황인 이미 있는 걸 거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버릇을 너무 이게 강조하면은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라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 교수님 그 가끔 강의하실 때 이제 사모님 아내분 얘기도 잠깐 언급도 하시고 근데 이제 늘 내가 존경하고 또 듣고 싶은 강의를 하시는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교수님 많은 분들이 그 집 안에서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들께도 이렇게 주체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네 멋대로 살아야 된다 막 강조를 하세요 많이 강조하죠. 예. 저는 우리 애들이 나하고 뭐 무슨 일을 할 때 나하고 상의하는 걸 내가 싫어해요. 우린 상의 안 하면 되게 서운해하는데. 아니 나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둘째는 네. 대학을 자퇴를 했어요. 아 대학을요? 예, 1학년 들어가서 대학을 자퇴했다고 나한테 딱 통보해요. 아 미리 얘기 안 하고, 예, 상의 안 하고. 근데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무슨 생각이 많았으면 자퇴까지 하겠어요. 그걸 꼭 설명해야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자퇴했으면은 그 자퇴한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고 믿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퇴했다고 하셨을 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자퇴했다는 사실만 남지. 네. 그것을 뭐 가치론적으로 평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놀라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다른 인격체다. 네. 라는 것을 좀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격체다. 예.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자식의
어떤 존재 가치로 네.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의 인격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자기 뜻대로 네. 자식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시간, 자식의 삶, 자식의 생각을 자식들한테 온전히 돌려줘야 돼요. 근데 교수님 저는 하나 그 의문이 드는 게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완성되거나 성숙된 인격체가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의 단독의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내? 길잡이? 저는 그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린이로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어른이 덜 된 상태로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어른이 덜 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존재로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린이는 그 시간에는 완벽한 존재예요. 자격된 존재예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한 번도 어린이로 살지 못하고 아직 덜 어른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항상 어떤 불완전한 시각, 네. 불편한 시각으로 자기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어른이 돼야 되는 단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들의 시간을 돌려줘야 돼요.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그 나는 시간으로서는 완벽한 인격체. 완벽한 그 인격체죠. 시간으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왕왕 어린이는 아직 덜 어른, 그렇죠. 덜 어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볼 때도 이 자식이 어떻게 커야 된다, 어디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가면 이뻐 보이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게 저는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야. 요즘에 그 워낙에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는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뭐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시지만 학생들, 젊은이들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뭘 어떻게 이 대답을 하면은 제가 물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뭘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야지. 아니 요즘에 막 갈 길을 못 찾고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설계하고 네. 그것을 도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물론 설계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다양한 일자리가 없달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자,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부모님 밑에서 돈 받았으면서 계속 살 거예요? 그러지 않죠.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무엇인가를 해야죠. 근데 그 무엇인가를 할 때 그 무엇이 되도록이면은 당신의 취향, 당신의 취향, 그 다음에 당신의 꿈, 당신의 욕망과 관련시킨 어떤 것을 찾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아무 의미로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떤 매우 비판을 받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회적 조건 안에서 네.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도전한다는 네. 이 원칙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뭐 인문학 열풍이라던가 네. 철학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민족이 네. 그래도 좀 총명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인문학 바람이랄지 네. 철학에 대한 관심이랄지
어떤 그 예술적인 시선이랄지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찾아야 되는 단계에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예. 더 성숙되게 하는가 하는 것에서 이제 더 이제 우리 나라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네, 나아가지 네. 못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 나라의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 늘 이제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런 예, 기준을 참 많이 예. 잡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어느 사회에 그러니까 인문학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죠. 예. 그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인문학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예. 또 그거를 뭐 실천에 옮기거나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 선진국이 되는 문제가 네. 인문학적 이론에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 이론이 네. 발양되도록 해주는 어떤 내면의 기질들, 네. 이것이 핵심인데 그런 이 기질들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거죠.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뚝 떨어진 능력이 아니라 네. 인문적 높이에서 나오는 매우 수준 높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네. 단련된 기질에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과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저는 그 문득 궁금해 우리가 검명원을 가지 않고도 들어가고 싶어도 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창의력과 또 상상력과 이런 거를 나중에 탁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시선을 갖추는 게 사실은 이 교육 현실에서는 내가 그 시선을 반드시 갖춰야겠다. 예. 철학적인 시선. 그런데 저는 이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질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인문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네, 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이 용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은 네. 다 모험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거를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미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거고 안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알미거든요. 네.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불안한 활동성이 알미지 네.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 아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 사회는 항상 고정돼 있고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지적인 활동성이 있는 사회는 진보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 네. 이것은 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위험성이 이상한 곳이에요. 네. 그렇죠. 위험한 곳, 이상한 곳, 이것으로 넘어가는 일을 우리는 탐험이라고 그래요. 모험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어도 모험심이 없다. 네. 그러면은 딱 거기까지예요. 모험심이 많지. 그러니까 창의도 다 모험의 결과예요. 그렇죠. 보통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죠. 그 미지의 세계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식 생산국이다 네. 하면 그 사람들은 모험심이 네. 탐험심이 지식 수입국에 비해 높아요. 지식 수입국은 모험심, 탐험심이 더 낮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매끄럽게 표현하면은 상상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그런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도달 못했죠, 우리는. 우리는 지식 수입국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식 수입국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다가는 네. 이런 도전적인 기질이 형성될 수 없어요. 이 도전적인 기질이 핵심이에요. 네.
지적인 이해라는 것은 이 기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지식에만 빠져 있으면 이 기질이 형성되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생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매끄럽게 표현하면 아마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용기.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내면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기질을 가졌느냐, 용기를 가졌느냐, 과감하냐.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삶을 바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바보는 어떤 사람을 가장 바보라고 하냐면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는 다른 인재를 기대하면서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감히 바뀌어요. 이 방법에서는 이런 인재가 나오고 저 방법에서는 저런 인재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거 다 맞는 말씀인데 어쩜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까요? 그걸 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 어린 이렇게 학생들, 초등학생들 똑같은 미술학원에 가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떤 미술적인 취향이랄지 어떤 미술적인 어떤 시선을 길러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교육을 그냥 받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뭐예요? 불안이죠. 왜 불안하게 해요? 안전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안전의식, 여기에 집중해서 그 어떤 안전한 삶을 꿈꾼다. 그러면 그 사회는 큰 희망이 없어요. 저한테 던지시는 메시지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늘 안전한 삶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안전한 삶을 꿈꿔요. 꿈꾸거든요. 추구하고. 그러니까 모험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계속 모험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달지,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달지, 주위에서 이상하게 본달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야 돼요. 참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몰매 맞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철학, 인문학 열풍이 불면은 우리 사회가 바뀔까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바뀐다고 하셨던 얘기가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습득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고 어디로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갈 그런 용기가 없으면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인간한테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뭐겠어요? 근본적인 능력?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내가 생각할 때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렇죠. 궁금하고. 호기심. 이게 호기심이 끝까지 강하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 우리 교육이 호기심을 키우고 발양되게 교육 시스템에 돼 있느냐, 아니면은 호기심을 차근차근 죽여나가고 있느냐. 모험심도 호기심이 있어야 모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기심도 가지라고 계속 주입식으로 이제 무슨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뭘로 돌아오느냐. 사람의 문제로 돌아와요. 사람의 문제. 기질의 문제로 돌아와요. 그러면 너무 이제 포괄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교수님. 지금보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한 단계라도 좀 나아지려면 한 단계라도 진보를 하려면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면 개개인의 생각? 저는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기는 너무 어려워. 맞아요. 이제 교육 문제만 놓고 본다면 네. 시스템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시스템 밖에 있으면서 네. 시스템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요. 시스템 밖에 있으면서.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게 교육 관료들이랄지 네, 학교 네. 네. 밖에 있으면서 강한 집단이 있거든요. 그게 부모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달라지면은 네. 교육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부모들이 또 잘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달라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좀 촌스러운 단어를 써서 네.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않느냐 하는 이 경계선에 있어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는 이 경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이 인문학 열풍이 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은 네. 사실은 급격한 쇠퇴가 시작돼요. 아, 그래요? 경계에 있는데도요? 급격한 쇠퇴가 시작되죠. 필리핀이 아시아 2위 국가였어요. 아, 그렇죠. 아시아의 22 국가죠. 민주화도 네, 네, 이렇게 네. 이루어지고. 네. 그런데 필리핀이 중진국 상위 레벨에 있다가 네.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쇠퇴해 있는. 네. 누구도 필리핀이 지금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세계 8위 10위 하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로만 보면 세계 11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 남미 모범 국가였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후진국 경제 위기 발원지가 됐잖아요. 네, 네. 하루에 환율이 20%씩 떨어지고 그랬어요. 세계 7위, 8위, 뭐 10위 할 때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르헨티나가 오늘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계에 있다고 하면 사실 한 발짝만 내디디면은 바로 올라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인데 그게 아닌 거. 그 한 발짝이 네. 너무 간격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중진국까지는 네.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거든요. 네. 이게 있는 길을 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선진국은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없는 길을 열 때 발휘되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있는 길을 가는 레벨하고 네. 없는 길을 가는 레벨은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너무 확연한 차이네요. 너무 확연해요. 너무나 다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길을 가는 것으로는 있는 길을 가는 일은 매우 잘했어요. 이제는 없는 길을 여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있는 길을 갈 때 그 방법과 그 사고와 그 태도로 없는 길을 열려고 시도한다. 네.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길을 가는 그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제 비효율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쇠퇴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산다. 네, 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의 질과 양, 높이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현실과 아무 관계없이 존재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고준담론, 낭만적인 이야기가 그 아니라.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 산다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예. 그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언뜻 예, 들기 예. 마련이에요. 그게 아닌 그게 거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나로 산다는 그 주제가 네. 창의력을 발휘하는 문제나 선도력을 갖는 문제나 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탐구와 그다음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어 나가자면 결국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정치적인 논의가 네.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논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7,000불에서 11년째 지금 멈춰서 있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왜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중국의 그 도사님께서 예. 그 철학의 발전이 이제 국가의 발전과 그게, 직결된다.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정치에 이렇게 좀 철학을 도입을 하면 예. 그리고 철학을 조금 이렇게 현실화시키면 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정치가 네. 철학적인 높이를 회복하는 거죠. 아,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따질 때 가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거든요. 네. 그건 제3자적 태도 같아요. 아, 가능하지 않는다고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이게 제3자적 분석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고 네. 할래 안 할래? 해볼래 안 해볼래?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이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금의 계획, 소망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계획이나 소망,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사명이 아,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 사명은 나를 포함해서 네. 우리 사회의 사유의 시선을 좀 더 높이는 거. 아, 그래서 사유의 시선을 좀 더 높이면은 네. 우리 다 함께 한 단계 좀 더 올라보자. 아,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민족인데, 네. 어떻게 건설한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살다가도 괜찮은가?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하면은 더 나은 세상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살다가 괜찮은가? 잘못하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 가장 높은 위치가 돼버린다. 그거 너무 슬픈데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제 이제 계획이라고 해서 사명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선을 한 단계 좀 높이는데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걸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의 시선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죠. 높아지는 높이는 거죠. 예, 예. 건데 좀 생각도 깊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런 얘기들을 네, 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네, 나누고 그다음에 또 검명원 열심히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에 새로 진입할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보자. 네. 뭐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 이제 제가 우선 하는 일이죠. 네. 교수님 그래도 평소에 뭐 너무 많은 공부도 하시고 뭐 예를 공부라는 표현은 교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철학자께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짚어달라고 여쭙는 게 저는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가슴에 늘 담고 계시는 어떤 뭐 좌우명도 좋고 명언도 좋고 어떤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글귀? 뭐. 저는 어떤 글귀를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3번 정도 중얼중얼하는 말이 있어요. 아, 네. 예, 그건 좀 여러분들 이 봄날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는 아닌데 나는 항상 의식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예, 예. 인생은 짧다. 죽음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 아, 이것이 삶을 튼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고 나면 기분이 조금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안 좋고는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보다도 이렇게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네.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자각하면 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리해야 될 급급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좀 더 진실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네. 적어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오전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면은 그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도모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나를 지키고 나를 덜 째째하고 덜 치사하게 만드는 어떤 한 장치로 항상 내가 인생이 굉장히 짧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그 교수님 말씀 가운데 진짜 뭐 하나 잊고 싶은 얘기가 요만큼도 없을 만큼 다 받아 적고 제가 열심히 저는 외우려고 그래요. 아까 시를 외우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정말 엄청난 막 예, 예. 굵기, 그 내면의 예.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거 다 다르다고 다르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되고 싶고요. 무엇보다 내 삶의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주체, 예.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음. 그렇게 되시면은 또 네. 많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삶에 좀 새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그렇습니까? 도전 모험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형이었는데요. 나이가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은 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꼭 제가 어떤 메시지를 안 전해드려도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큰 울림을 정말 전해받으셨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더 많은 폭넓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께 울림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파악하고 있으면 실천은 잘 안 되는 거. 우리 집사람도 내가 그래도 철학을 하는 사람이면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내의 입장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 사는 건 다. 그렇죠. 그렇죠. 사는 건 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생각의 그 수준이나 시선이 가장 높은 분.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철학자한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각